1월 31일 미국 셧다운 가능성이 77%가 됐다. 어제 비트코인이 떨어진 표면적인 이유죠. 19년에서 20년 동안에는 셧다운이 되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이 끝나고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기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80.6K라는 의미 있는 저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셧다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의 차트 분석과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지금이 2026년 1월 26일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비트코인이 새벽에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어제 비트코인이 오후쯤에 조금씩 하락하고 하락폭이 좀 커지길래 새벽에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을 전부 다 지켜보긴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왜 차트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지난주 핵심 이슈, 경제 그리고 크립토 관련해서 핵심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주에 13.3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매일매일 순유출이 나타났고 그게 누적이 되니까 일주일 동안 13.3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월요일에 그린란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출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순유출이 되면서 그리고 그게 누적 13.3억 달러가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수요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주식이랑 코스피 같은 주식 종목들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특정 종목 몇 개가 날아가는 거긴 한데 어느 정도 지표적으로도 그렇고 지수적으로도 그렇고 날아가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좀 그 수요들로 이동하지 않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순유입, 순유출, 일단 순유출 됐다는 것 자체로 비트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1월 31일 미국 셧다운 가능성이 77%가 됐다. 어제 비트코인이 떨어진 표면적인 이유죠. 이런 내용이 좀 인터넷에 뜨고 나서 비트코인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 때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두 번 있었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그때 있었고요. 작년에 또 있었죠. 19년에서 20년 동안에는 셧다운이 되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2025년 10월에서 11월경 비트코인이 셧다운이 된다라는 기사가 떴을 때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업토버랑도 관련이 있었죠. 업토버라는 말이 돌면서 2025년 10월달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트코인이 이후에 또 하락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셧다운 좀 끝나면 좋겠다, 셧다운이 좀 끝나야지 비트코인이 오를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이 끝나고도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기미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80.6K라는 의미 있는 저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셧다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셧다운 됐다, 이게 우리의 차트 분석과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때는 셧다운 때문에 올랐다고 하고 이때는 셧다운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면 셧다운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순손실을 실현하고 있다, 이게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2023년 10월 달이면 대충 이 시기거든요. 이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기 시작한 이유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관련이 되어 있었고, 이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된다, 30K를 넘음으로써 이전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대두됐었던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사실상 2025년 10월까지 거의 승승장구하듯 올랐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수익을 실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순손실을 실현하는 그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가 순손실을 실현한다, 이거는 장기 투자자가 어쩌면
당분간 물량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던지면 그 물량을 세력들이 받고 그럼 또 기사로 많은 세력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기사가 또 뜨겠죠. 어찌됐든 물량을 던짐으로써 가격이 약간 하락해주고 거기서 이제 저점을 다지게 되면 다음에는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 4시간봉인데요. 역대 최고점 126.2K에서부터 80.6K까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계단식 하락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은 그 계단식 하락의 연장선, 아직 계단식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메인 관점입니다. 계단식 하락이 만약에 지금 끝났다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단기 고점이 97.9K거든요. 97.9K가 97K에서 98K 초반, 제가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가격인데, 첫 번째 이유로 만약에 여기를 리딩 다이아고널 1파로 본다고 했으면 아니면 A8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가격, 그 크기가 1대1이 되는 지점이 97K 후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이걸 연결했을 때 0.382, 역대 최고점에서부터 80.6K까지 하락한 것에 0.382만큼 되돌리는 지점도 어느 정도 겹쳤기 때문에 97K 후반대에서 98K 초반, 초중반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점이 나오고 지금 첫 하락 파동이 끝났거나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에 대한 조정, 상승 반등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임펄스 파동이 많이 안 나타났다고 했죠. 30분봉이라는 작은 시간봉을 보아도 저는 여기서밖에 못 찾았거든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임펄스 파동이 나온 자리가 이렇게 짧게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임펄스 파동은 추세를 확정시키는 파동입니다. 상승 추세가 확정되려면 임펄스 파동이 좀 크게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시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고 97.9K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었는데 어찌됐던 그 가격에서 정확히 반전이 나타났고 임펄스 파동이 시작한 그 저점을 깼으니까 이제는 그 임펄스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났던 임펄스 파동이 미치는 영향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86K라는 저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87K 정도가 되는 가격이거든요. 어찌됐든 비트코인이 임펄스 파동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 안 나왔는데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고점을 찍고 첫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었던 거잖아요. 원래 상승장을 기원을 하든 아니면 하락장을 기원을 하든 뭐 임펄스 파동이나 조정 파동 이렇게 두 가지 파동밖에 없는데, 만약에 첫 번째 파동이 하락 파동이 나온다는 거, 하락은 일단 대부분 ABC로 설명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상승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임펄스를 되돌리는 파동은 하락 ABC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BC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임펄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 임펄스를 A파로 하는 조정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하락 임펄스가 끝났을 확률과 끝나지 않았을 확률, 그러니까 다시 저점을 갱신할 확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을 갱신하는 형태가 나타나 버렸고 4시간봉 기준으로도 명확히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파동이 임펄스로 하락하는 그 국면은 끝이 났다 아니면 거의 끝났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임펄스 파동을 만든다고 할 때 예쁜 임펄스 파동을 찾고 앞과 뒤에 1, 2와 4, 5를 붙인 다음에 확장을 시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끝났거나 아니면 거의 끝났으니까 만약에 이게 안 끝났다라고 하면 이게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어서 뒤에 한 번 더 하락을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타난다, 그런 관점인데 어찌됐든 지금 3-5파든 그냥 5파든 거의 끝난 시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4시간봉에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뜬 것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상승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냐, 만약에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가 정말 강해진다 라고 하면 90K 안쪽에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냥 정석적으로 흘러간다 라고 하면 92K 정도의 이전에 멈췄던 자리, 그리고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 그리고 두꺼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 첫 파동이 나왔는데 97.9K에서부터 바닥까지 하락 첫 파동이 나왔는데 이 파동이 임펄스로 익히니까 최소한 임펄스 파동이 끝났거나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 그거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 파동이 임펄스 하락 파동인 만큼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이고 저점을 깨러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펄스 파동이 하나로 끝났다고 하면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니지만 ABC 파동의 C파가 절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확률은 매우 낮으니까, 왜냐하면 C파는 대부분 A파의 끝 지점까지 되돌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A파라고 하면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타난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봉을 통해 봤을 때 69K라는 가격, 이 가격을 뚫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장은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73.7K 정도 되는 고점이었고, 여기서는 저점을 찍을 때 아슬아슬하게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펄스 파동이 성립되는 조건 중에서 1파와 4파가 겹쳐질 수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이게 여기서도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도 69K를 깨면서 아래로 하락할 확률은 낮아 보이고, 아까 본 묘수 중에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께서 약간 물량을 던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80.6K 저점을 살짝 뚫는 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이전에 제가 일봉에서 아직 상승 다이버전스가 안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미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보통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방금 4시간봉에서 본 것처럼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 RSI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해봤자 한 4, 50, 3, 40 그 정도까지만 오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RSI가 하락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봉에서는 아쉽게도 조정이 길어지면서 RSI가 이 정도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반등이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길어져가지고 거의 7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는 조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무조건 RSI가 꼭지점을 한 번만 찍고 올라간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락이 오면 여기서도 작은 파동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정말 좋은 근거가 되고, 이 이후로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점을 넘어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잠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단기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 있잖아요. 역대 최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파동.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고, 앞선 파동이랑 연계를 했을 때 최대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69K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조정하고 있는 대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 지점만 깨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관점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이더리움이 혼자 막 쏜살같이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이 규모가 넓은 대신에 그 확률은 조금 더 낮고, 비트코인이 69K를 깰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도 현재 저점을 살짝만 갱신하는 느낌으로 저점이 갱신이 이루어지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저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저점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점이 나왔다, 여기가 진짜 저점이다 라는 관점을 입힐 때에는 이렇게 상승 파동을 하나 봐주시고, ABC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다 라고 보신 다음에 4시간 봉인데 상승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떴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신 게 이더리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87K 정도 되는데요, 새벽에 86K 정도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임펄스이기 때문에 임펄스가 끝났건 아직 조금 남았건 반등이 나타난 이후에 다시 저점을 갱신하러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라는 게 일단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저점을 살짝만 갱신하는 선에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카운팅이 돼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서 이더리움은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아니라 세 번째 하락 파동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반등이 나타나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질 때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없으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랑 좀 같이 보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거치고 있는 파동이 다르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 크립토 관련 뉴스를 잠시 살펴봤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파동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구독자분들께 유익한 영상을 많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